자, 능률 김성곤 5과 What matters most?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왕이 세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숨어있는 은자를 하나 찾아가서 현자를 찾아가서 그분한테 가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의 글이죠. 이 글은 레오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작가의 단편 소설인데요. 이 글 자체는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뭐 답변 자체가 나중에 들어보면 좀 너무 뻔한 내용도 있거든요. 이 글 자체에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문법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구문 독해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문장에 있는 거 제가 새로 만드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같이 드리는 스터디 패킷도 같이 함께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There was once a king who wanted to know three things. 세 가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왕 한 명이 있었습니다. 문장에서 맨 앞에 there이 나오면 이 녀석은 주어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때 왕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there이라는 문장을 그것 혹은 저것이나 적이라고 해석하지 않죠. 민트로 설명하는 three things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했다는데 이 세 가지는 아래 콤마로 연결됩니다. 밑줄 친 첫 번째가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한 올바른 시간. 그 다음 두 번째는 the most necessary people to pay attention to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는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이 세 가지 질문이었죠.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시간, 사람, 일입니다. 다음 문장. He thought that knowing these things would ensure his success.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은 would ensure 그의 성공을 확실하게 해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발표를 했죠. He would reward anyone. 누구라도 보상을 주겠다. 여기 anyone을 쓰는 거예요. someone을 쓰지 않고 특별한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겠다. 신분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만 주겠는데 후로 설명합니다. He'll teach him these things. 이런 것들을 그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누구라도 보상을 주겠다라고 공언을 하게 되죠. Many people traveled to his palace. 많은 사람들은 그의 궁전을 향해 여행을 했습니다. 그의 얘기는 찾아왔죠. 그리고 그들마다 각각의 다른 답변들을 제공했죠.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regarding에다 ing에다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칠판을 살짝 보시면요. regarding이라 하면 간주하다라는 동사에다 ing를 적어놨지만 얘는 실제로 전치사로 쓰이고 또한 분사구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뭐뭐에 관하여 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regarding을 수동으로 바꿔서 regarded 이렇게 쓰면 틀리고요. 두 번째로 to regard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쓰는 것도 또한 틀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영어는 regarding이라는 단어가 아예 사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전치사 뭐뭐에 관해서라고. 자, 돌아옵니다. 뭐뭐에 관해서 그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Some said that the king should make a detailed schedule. 왕은 should make a 뭐를 만들어야 된다. 자세한 스케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가 he could always know the perfect time to do everything. 뭐고 할 수 있도록. 밑줄 쳐놨던 보라색 문장이 있죠. So that he could always know the perfect time to.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을 항상 알 수 있도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 잠깐 올려놓고 같이 볼게요. 빈번한 이 so와 that은 같이 붙어있을 때 could란 동사와 함께 가면 그 문장이 so that 그 다음에 could 내지는 would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주어와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구조에서는 해석이 될 때 주어가 동사원형 하도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하도록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가 동사원형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주어가 동사원형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그가 완벽한 시간을 알도록으로 해석되는데 그 말은 주어인 그가 완벽한 시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세한 스케줄을 알아야만 한다. 이렇게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에서 복잡한 게 두 가지 있었기 때문에 스크린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하나
따지면서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궁전으로 찾아왔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질문에 대해서 각기 다른 답변을 제공했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왕이 무조건 자세한 스케줄, 즉 세밀한 스케줄을 짜야 되는데 뭐 하도록? 그가 항상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완벽한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자세한 스케줄을 짜야 된다라고 첫 번째 사람 부류들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해석하셨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Others claim that. 나머지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He should take every situation into account and wait for the precise moment to act. 중간에 나와 있는 and는 이렇게 초록색 세모로 칠했고 wait란 동사가 뒤에 있습니다. 병렬 구조죠? and 뒤에 wait를 보고 동사 원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쭉쭉 찾아보면 앞에 있는 take와 함께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이 wait는 claim이랑 같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앞에 있는 claim은 ed 붙어서 과거, 하지만 두 번째 줄에 있는 wait는 동사 원형. 그러면 당연히 앞에 있는 take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take와 함께 wait는 주어를 공유하게 됩니다. He should take, he should wait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모든 상황들을 심사숙고 고려해야 한다. take 목적어 into account 하게 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하다 이렇게 해석되고요. Wait for the precise moment to act. 행동할 수 있는 정확한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Still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suggest that he should consult a wise man. 똑똑한 사람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상담을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죠. 자, 이 문장까지 읽었는데 두 가지 문법적인 그리고 구문적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적어두고 한꺼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판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claim, suggest, insist 같은 동사 우리 문장에 나왔어요. 이 문장들의 특징, 주장하다, 제안하다, 주장하다라는 동사인데 앞에 있는 claim은 내 거다 이런 의미의 주장이라면 insist는 어떤 사실 같은 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뒷절이 나올 때 주어가 빈번하게 should를 생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어 동사가 여기 있는 이유에서 you go 라고 썼다면 should라는 걸 발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이 동사가 you should be처럼 you be처럼 처음 보는 형태의 문장이 나왔을 때 이런 should가 생략됐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쉬운 거 말고 어려운 문장일 때도 앞에 있는 claim, suggest, insist 같은 동사는 should를 생략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왜? claim, suggest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어가 동사원형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should를 빼놔도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뭐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포인트 잘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should가 생략 가능합니다. 이 칠판에 있는 claim, suggest, insist가 동반시 뒤에 있는 주어 다음에 이 should가 동사원형 앞에 생략 가능하다라고 반드시 적어두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면, 자,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포인트는 이 suggest와 insist 같은 동사는 무조건 동사원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이 교과서를 그냥 외워서 똑같이 시험을 낸다면 여러분 이 정도만 외워도 될 거예요. 근데 이 suggest 라는 동사는 제안하다는 뜻도 있지만 넌지시 말하다 혹은 암시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동사원형으로 앞에 should를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생겨요. 즉 내가 너 머리 좀 깎아라 라고 제안하잖아요. 그럼 suggest that 주어 should 생략 동사원형 you should cut your hai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암시할 수도 있잖아요. 넌지시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시험 베꼈어요 라고 쭉 얘기했잖아요. 제가 시험 베껴야 해요 라고 암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베꼈습니다 라고 은근슬쩍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럴 때 이 suggest는 뒤에 동사원형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여기는 우리 문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도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suggest 보도록 하고요. insist도 마찬가지입니다.
insist가 무조건 뒤에 동사원형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insist 다음에 대절, 주어, 동사의 ed 같은 형태가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떤 과거의 사실을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insis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과거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읽었으면 다음 문장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어법 포인트도 한번 우리 칠판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칠판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칠판에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붙여놨을 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같이 두 문장을 띄워놨습니다. 일단 썸에다 색깔을 칠했어요. 두 번째는 others, 그리고 마지막에 still others입니다. 이 각각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적어놨는데요. 각각은 영어에서 순서를 알려주는 매우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뭘 알려준다고요? 순서를 알려준다. some과 others, 그리고 여전히가 아니라 still others입니다. 이 관계는 일부, 또 다른 일부, 또 다른 일부인데 반드시 영어에서는 some이 먼저 나오고 others가 나오죠. 그래서 영어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 문장을 갖고 봤다 라고 하면 some이 먼저인지 others가 먼저인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까지 잡으셨죠?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qually various were the answers to the second question. 문장의 동사는 were. 이 녀석 앞에 있는 equally various는 밑줄 친 녀석이 주어가 될 수가 없게 생겼네요. 왜냐면 were 이라는 동사는 주어가 복수가 돼야 되죠. 근데 앞에 있는 various, 이거는 다양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주변에 주어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뒤에 the answers to the second question, 밑줄 친 이 녀석이 문장의 주어로 보입니다. 그렇죠?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습니다. 왜 도치됐느냐? 앞에 있는 equally various라는 녀석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들 또한 똑같이 비슷했다, 똑같이 다양했다, 이렇게 문장을 쓰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equally various가 보어인데 문장 구조상 맨 앞에 나왔고 주어가 좀 긴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Some said, 아까 얘기했던 some, 아까 얘기했던 while others 나왔죠. 어떤 사람들은 members of King's Council, 왕의 council, 얘는 자문위원들의 더 중요하다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While others, 다른 사람들은 mentioned priest, 성직자, doctors, 의사들, 그리고 warriors, 군인들, 여기서는 기사라고 엮여 있네, 용사들,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질문 또한 답변이 다양했답니다. In response to the third question,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은 과학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라고 얘기했고,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주장했는데 그것은 전쟁이나 religious worship이라고 주장했죠. 아까 수업 시간에 설명에 얘기했던 insist라는 동사는 두 가지라 그랬죠. 뭐뭐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어떤 과거적 사실, 어떤 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여기 문장에서는 그것,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나 전쟁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러하다,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이죠, 제일 중요한 건 종교적인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어야 한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should로 쓴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문장에서 was가 나온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The king was not pleased with any of the answers. 기쁘지 않았죠. 영어에서 감정은 이렇게 ed를 씁니다. 왕이 기뻐졌다, 의역할 수 있지만 왕은 그런 어떤 답변에도 그렇게 즐겁지 않았다가 되죠. Still wishing to find the best answer to the question. 파색으로 칠했네요. 우리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 그리고 수업을 계속 들었던 친구들이랑 기억하실 겁니다. 동사의 ing로 출발하는 녀석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분사구문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두 줄에 선생님이 적었던 문장을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동사 ing나 ed로 출발하고 주로 뭐뭐 하면서나 되어지면서 해석되는 접속사나 콤마가 동반될 수 있는 부사구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ing나 ed로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을 형태적 특징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형태입니다.
동사 ing를 출발하고 있죠. still wishing 이니까요. 주로 뭐뭐 하면서라 되어지면서로 해석된다. 주로 해석이 된다 그랬어요. 주로 해석이 된다. 그 얘기는 하면서나 되어지면서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접속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세 번째는 뭐뭐 콤마나 접속사가 동반될 수 있다. 여기 수에다 동그라미 치고 옵션이라고 쓰시죠. 옵션이 뭡니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접속사가 있다고 해서 분사구문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콤마가 없다고 해서 분사구문이 아니냐? 분사구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부사구죠. 부사구 보라색입니다. 마지막. 부사는 부사의 위치가 랜덤하다는 것 우리 많이 들어봐서 알죠. 위치가 워낙에 랜덤합니다. 문장 맨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는 녀석. 이게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사의 ing나 ed로 출발하고 주로 뭐뭐 하면서나 되어지면서로 해석되는 콤마나 접속사가 동반될 수 있는 부사구. 이게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문장 돌아와 볼까요? Still 여전히 wishing to 뭐뭐 하면서 to find the answers 자신의 질문에 대한 최고의 답변들을 찾기를 소망하면서 콤마 The king decided to visit an old hermit 오래된 나이든 hermit 은자 혹은 현자를 찾아보기로 결정하게 되죠. 근데 그분은 who was famous for 자신의 답변에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매우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be famous for 한 단어예요. 여러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매우 유명한데 뭐로 유명하냐면 키로 유명해? 아니 지혜로운 거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 오래된 나이든 현자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을 찾아가기로 방문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여러 사람들이 막 얘기했는데 답변이 막 신통치가 않아. 어떤 사람은 과학이다, 어떤 사람은 뭐 어떻다 저쩌다 하는데 별로 답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결정했어, 나는 현자에게 가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음 문장입니다. The hermit lived in a forest and met only ordinary folks. 현자는 숲에 살았고요. 일반적인 일상적인 사람들만 만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자신을 as a simple peasant 그냥 단순해 보이는 평범한 농부로 이게 peasant는 원래는 농노란 뜻이에요. 노예인데 농사 짓는 노예. 농노로.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배경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허름하게 이제 찾아가신 거죠. He ordered to stay behind. order. 선생님 뒤에 있는 문장 있어요? 이 문장이죠. 이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투부정사 돼서 order 목적어 투부정사로 됩니다. 근데 이 order란 동사가 아까 있었던 suggest와 상당히 비슷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색 밑줄을 우리 칠판에다 다시 적어볼 테니까 한번 적어는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칠판 한번 볼게요. 밑줄 친 문장 he ordered 다음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대절 나오고 주어 다음에 should를 생략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stay란 동사에 ed가 붙어서도 안 되고 여기에서 ing를 붙이거나 투부정사만 쓰면은 원래 여긴 to가 저 앞에 나와 있지만 여기 should라는 동사가 조동사 나왔으니까 뒤에 동사원형 써야 되잖아요. to 플러스 동사원형도 실제로는 안 되는 구조가 됩니다. 네, stayed behind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 상태다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뒤에 물러서 있어라. 보디가드들아 저 멀리 있어라. 왕이시여 옥체를 보존해야 되옵니다. 아니다 저 멀리 있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연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 그래서 stay behind 저 멀리 계셔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돌아와 볼까요? While he went on 혼자서 alone to seek out the hermit 그 은둔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혼자 계속해서 하면서 나아가면서 뒤에 물러서 있어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문장 구조에서 이 투부정사는 to stay behind까지 order란 동사와 함께 간다는 점 기억하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Reaching the hermit's hut 아까 공부했던 분사구문이에요. 은둔자의 오두막에 도달하면서 왕은 found the old man 그 나이 든 사람 즉 은둔자가 파란색 밑줄 digging in his garden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발견했는데 digging 하고 있는 걸 봤죠. 그래서 왕께서는 그 은둔자가 왕한테 인사를 하더니 great continue digging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삽질 미안합니다. 땅 파기를 계속했다는 것이죠. 왕은 말합니다.
I've come here to ask you the three questions. 세 가지 질문을 당신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How can I learn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Whom do I most need to pay attention to? Finally,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라고 나와 있네요. 세 가지 질문의 또 다른 변주입니다. 아마 학교에서 좀 더 paraphrasing, 문장을 바꿔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선생님들 혹은 시험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문장 구조 또한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첫 번째 문장보다는 Whom do I do most need to pay attention to?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밑줄 친 문장, 이 문장은 한 번 정도는 외워놔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whom이라는 것으로 물어보는 구조가 많지가 않은 구조예요. 근데 이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죠. to you, for me처럼 뒤에 목적어 나왔는데 그 목적어 앞에 있는 whom입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 영어에서는 누구에게니까 whom보다는 who를 생각하게 되잖아. who를 쓴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whom do I most need to pay attention to? 한번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다음 페이지. The hermit listened carefully but declined to respond. 자세히 듣더니만 하지만 답변하기를 거절하게 되죠. You must be tired. 왕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you. 여기는 you는 앞에 있는 hermit입니다. 같이 연결. 은자시여. 좀 피곤하시군요. Let me help you.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라고 하는 건 여기서 왕이죠. 같은 색깔로 칠해두시기 위해서 여기를 빨간색으로 칠하고 파란색으로 연결해 두셨습니다. 왕이 제가 당신 즉 은자를 도와드릴게요. With that, Hermit thanks him. 뭐 그러시오 했죠. Handing the king his spade. 그에게 삽을 내밀면서 분사구문입니다. 우리 스페이드라는 거는 많이 보지 않았어요? 트럼프 우리 트럼프 알죠? 대통령 말고요. 트럼프 게임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하트도 있고 클로버도 있고 또 뭐 있지? 다이아몬드도 있고. 근데 나머지 검정색이 뭐예요? 스페이드잖아요. 삽입니다. 삽. 삽은 shovel 이란 단어도 쓰지만 여기서는 스페이드가 삽 모양 요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요거였나요? 요거 있죠? 요거 이게 바로 스페이드인데 왕에게 그 삽을 꼭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왕인지 모르는 거죠. 변장을 잘한 거니까 혼자 와갖고 뭘 물어보고만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네. 딴 얘기야. 나 몰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또 해라. 네가 해라. 이런 형태입니다. 왕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왕은 worked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뭐 나와서 한번 운동 좀 한 거죠. 그리고 while the hermit watched him silently. 조용히 그를 지켜보게 되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silently는 부사입니다. 부사의 위치는 랜덤하지만 동시에 동사를 꾸며주는 녀석이죠. 그래서 조용히라는 단어가 조용히 그를 아니라 조용히 은자가가 아니라 조용하게 바라봤다. 동사랑 어울리죠. 그러면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ly를 뺀 상태로 형용사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하게 된다면 문장에서는 틀린 구조가 됩니다. 왜냐? silent라는 형용사는 동사인 watch들을 꾸며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당신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왔어요. If you can give 당신이 내게 me none 내게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면 none 이라는 말은 no one을 줄여놓은 말인데요. answers to my questions를 받는 단어인 동시에 이 none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f you cannot give one 혹은 answers to my question을 대신 받는 단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none 이란 단어를 지칭하는 것. 그러면 not answers to my question 혹은 내 질문에 대한 답변들 중 어떤 것도 아닌 것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Let me know so that I can return home.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알려주세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so that can입니다. 기억나죠? so that can은 아까 설명했었어요. so that could로도 바꿀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는 현재 시제니까 can이 되는 거죠.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게 알려줘. 그냥 포기할게. 설명하는 거죠. Someone's running toward us. 그다음 갑자기 누군가 여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라고 은둔자가 말합니다. Let's see who it is. 누군지 한번 봅시다.
The king turned and saw a man running out of a wood. 왕은 돌아서 어떤 사람이 running out of a wood. running ing에다가 동사 같이 see라는 동사랑 연결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see라는 동사는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숲에서부터 뛰어나오는 것을 봤죠. 그 사람은 reached the king. 왕에게 도달하더니만 풀썩하고 쓰러졌죠. reach란 동사 한번 봅시다. 칠판에 보시면 reach란 동사를 제가 적었는데요. 어디에 도달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예요. 그런데 어디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reach란 동사는 뒤에 at이나 in이나 on 같은 전치사를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뒤에 목적어를 받는 완전한 타동사로 쓰여집니다. 무슨 동사라고요? 완전 타동사. 우리 완전 타동사라는 개념은 영어에서 marry, 결혼하다, resemble, 닮다, answer, 답하다 와 같은 동사에서 배웠어요. marry는 누구누구와 결혼하지만 with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resemble도 누구누구와 닮지만 with 전치사를 쓰지 않죠. answer to the question 쓰지만 answer the question을 쓰는 게 타동사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시다. reach 목적어를 받는 타동사다. 어디에 도달하고 닿지만 에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아까 읽었던 분사구에도 reaching이라는 녀석이 나왔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칠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 king could see blood flowing, the large wound in his stomach. see라는 see라는 동사는 지각 동사죠. 그래서 see라는 동사에게 ing 같이 나왔어요.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앞에 보면 과거였을 뿐 ing 나왔고 여기서는 could see 앞에 있는 조동사 때문에 동사 원형화 됐고요. 그 다음에 ing 됩니다. 피가 큰 상처로부터 나오죠. 어디에 있는 자기의 그 사람의 배에서 그 사람의 복부에 있는 큰 상처로부터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칼 맞은 거죠? 총 맞았거나. The king washed and bandaged the wound. 왕은 그 상처를 washed, 닦아주고 bandaged, 붕대로 감아줬습니다. And then he and a hermit carried the man into the hut. 그래서 그 왕과 그 성인, 은자는 그 사람을 오두막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The man closed his eyes and fell asleep. 힘드니까 총 맞았잖아요. 칼 맞았으니까 이 사람은 눈을 감고 잠에 들게 되죠. Because he was completely exhausted.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쳤기 때문에. 여기서 he가 누구겠어요? 그 사람 갑자기 뛰어온 그 사람이죠. He, his eyes, the man 이렇게 연결돼서 기억하시고요. The king also lay down and sleep입니다. 이 구조를 뒤를 봤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둘, the man과 his가 같은 사람이고요. 뒤에 있는 the king과 그가 같은 사람입니다. 영어에서는 뒤에 있는 대상을 대신 he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까지 읽으면 아마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because가 새로 출발하니까 대문자로 출발했죠. because 그 다음에 the king이라서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오랜만에 노동 한번 느껴봤잖아. 왕이. 그러니까 왕이 지쳤기 때문에 왕은 옆에서 누웠고 다시 잠에 들었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When he woke in the morning. 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the man was staring at him. 잊었죠. 여기 있는 he와 the man은 the him은 똑같은 구조로 왕이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이 보고 있었다는 이 the man, 이 사람은 아까 있었던 그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했죠. Forgive me. 나를 용서해 주세요. 노랑노랑은 다 같은 사람. 이제 청을 하는 거죠. beg. 비주는 동사로 간청하다, 구걸하다 라는 뜻인데 제발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간청했습니다. I know you. I have no reason to forgive you. 내가 너를 모르고 너를 용서할 이유도 없다. The king replied. 왕은 답합니다. You might know me. 나를 모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But I know you. 하지만 당신을 압니다. 라고 얘기했죠. 무슨 소설일까요?
During the last war, 지난 전쟁 때, you killed my brother and took my property. 당신은 우리 형제를 죽였고 내 재산도 가져갔습니다. Property, 명사로 재산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땅, 토지, 뭐 집 이런 것들이 다 property라고 볼 수 있습니다. When I knew that you had gone to see the hermit, 내가 알았죠. 뭐를? 당신이 그 은자를 보러 갔다는 걸 알고 있었을 때 I decided to kill you on your way back. 당신이 들어올 때 당신을 죽이려고 결정했었습니다. 그 지금 뭐냐면 뭐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However, I came across your bodyguard. 하지만 나는 당신의 보디가드들이랑 우연히 마주치게 됐고 who recognized me and wounded me. 나를 알아보더니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킬러인 거지. 100%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나라의 반역자 내지는 나라에서 폭동을 일으킬 만한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가드들이 저 그 새끼 아니야? 그래서 막 따라가갖고 푹 찌른 거죠. Although I escaped,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탈출했지만 I would have died if you hadn't saved my life. 당신이 내 삶을 구해주지 못했다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라고 빨간색 밑줄. 첫 번째 문법 중요한 표현.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문장 밑줄 친 걸 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법 문장 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ow my sons and will serve you forever. 이제 내 아들들과 나는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가 되죠. 방금 전에 있었던 문장 빨간색 밑줄 친 문장에 보면요. I would have died if you hadn't saved my life 나와 있죠. 내가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 빨간색 표현의 문장을 풀어두시고 I would have died, would have pp, if 출발하는 가정법 문장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판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방법 과거 완료 문장입니다. 과거 완료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had pp가 나왔죠? 그래서 과거 완료가 되는데 이 녀석이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과거 사실의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내용의 반대말 아닌 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f 주어 다음에 had pp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would have pp입니다. 이 자리가 원래 들어갔는데 앞에 있는 would가 어떤 동사? 그렇지? 조동사.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동사 원형화 된 거죠. 해석은 주어가 과거에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콤마 주어가 뭐뭐 했었을 텐데로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됩니다. 문장 구조로 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내가 죽었을 거다. 만약 너가 나의 삶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시는 거죠. 우리 적었던 문장에서 칠판을 잡고 돌아와서 여기 나와 있는 if절은 부사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사절은 아까 공부했지만 부사의 위치는 랜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콤마를 찍고서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문장 뒤에 이 자리에 부사절이 나오거나 중간에 콤마 찍고 이 자리에 부사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 우리 교재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문법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이어서 가보시죠. 계속 갑니다. Pleased to have made a friend with his enemy so easily.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친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를 감명 깊으면서 맨 앞에 있는 보라색 문장인 것은 ing나 ed로 출발한 분사 구문이었고요.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정에서 읽혀보면 이 사람이 감정을 받는 주체이기 때문에 ed 수동으로 쓴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적과 친구가 되었다. 적을 화해하면서 왕은 forgive the man 그 사람을 했고 and promise to return his property 그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and 병렬로 뒤를 보고 앞을 보니 두 가지 동사가 같이 연결됩니다. 용서했고 약속까지 했죠. After man left 그 남자 즉 아까 있었던 그 반역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끝난 후 the king went outside to talk to the 그 은자를 향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For the last time 이제 다 알아버렸죠. 자기가 왕인 것도 알고 이제 은자들이 은자가 다 알아버렸죠 상황을.
마지막이니까 I beg you to answer my question. 내 질문에 답해 주기를 마지막으로 좀 바랍니다. 왕이 얘기했죠. They've already been answered. 라고 Hermes는 얘기했죠. 뭐라죠? They 뜻하는 바는 복수의 명사 앞에 있는 명사인 my questions 이 녀석은 이미 답변되어졌어요 라고 얘기했죠. What do you mean? 왕이 물어봅니다. 뭔 개소리요?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If you had helped me, you wouldn't left, and that man wouldn't attack you. 또 다른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만약 너가 돕지 않았더라면 너는 남을지 떠났을 것이고 그 사람은 너를 공격했을 것이다. 상황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나를 도와줬으니까 그 상황이 도와줬기 때문에 아마도 네가 떠나지 않았던 것이고 남았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공격을 하러 못 왔지. 공격하라고 이게 오는 길에 공격하려고 했는데 보디가드들이 있었으니까.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ime was when you were digging. 최고로 중요했던 시간은 네가 삽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자, when으로 출발하는 이 녀석을 노란색으로 적어보고요. 이 자리 was하고 when 사이에는 더 타임이 생략된 거로 보셔야 됩니다. 칠판 보겠습니다. when을 관계부사로 봐서 관계부사의 선행사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더 타임은 빈번하게 생략이 됩니다. 이 녀석을 의문사로 해석해서 의주동으로 해석할 때는 when이란 말에 언제라는 뜻이 그대로 살아남게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언제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의문사로 보기보다는 관계부사로 더 타임이 생략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의문사인지 아니면 관계부사인지. 하지만 더 타임이 생략된 것을 꼭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칠판 들어올게요. I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내가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helping me. 나를 돕는 것이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나중에 the most important time 똑같이 또 중요했던 때는 was you cared for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을 도와줄 때였다. 노란색으로 칠하는 거는 전 문장에 같기 때문에 적어만 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더 질문해야 될 거 과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If you had helped him, 네가 그를 돕지 않았으면 he wouldn't have died. 그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어떤 사실에 반대를 했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he wouldn't have died로 가정법의 일부입니다. So he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그래서 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helping him, 그를 돕는 것이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거였죠. 기억해 두세요. There is only one time that is important. 가장 중요한 유일한 때가 있어. 그건 바로 지금이다. The person that you are with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너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doing that person good,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3개가 나왔고요. 문장 복잡하니까 체크합니다. 관계대명사는 2개밖에 없군요. 첫 번째로 중요한 시간, 두 번째는 네가 함께하는 사람, 즉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3가지 것, 이 질문 자체가 시간과 사람 그리고 장소에 대한 것인데 바로 이 시간, 바로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이 글에서는 마무리 짓고 있네요. 이 글에서 가정법과 그리고 분사구문 2가지 포인트를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법 따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봐두시고요. 빨간색으로 밑줄친 문장들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큰 문제 없게 교과서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